자, 마지막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43차 시. 여기는 을사늑약 반대 투쟁에 대해서부터 봅니다. 이쪽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반항했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반항했던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보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을사늑약에 반대했던 여러 이런저런 운동들입니다. 먼저 을사늑약을 파기하라는 상소문을 여러 관리들이 많이 올렸었고, 전국 각지에서 뭐 시위도 하고, 철시라고 해서 상인들이 이제 장사 안 해, 파업하는 거죠. 파업하는 투쟁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은 여기 나오는 조병세, 특히 민영환, 이라고 하는 요 사람, 민영환. 자결한 사람이죠. 을사조약을 이제 파기하라고 상소문을 올렸는데 계속 그 상소문이 일본에 의해서 중간에서 커트당하고 그리고 왕한테 계속 이제 간섭한다고 일본 애들이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민영환의 상소를 압수해 가거나 하는 민영환의 활동을 제약을 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서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조병세랑 같이 올렸었어요. 근데 민영환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항일 언론 활동에 황성신문에서 발표를 했었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장지연의 글이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이 사람이 장지연, 사진은 없고 그림만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 이토 후작이 내한했을 때 이등 방문이죠.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토 히로부미는 평소 동양 삼국에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은 우리나라 독립을 공고히 할 것이기 위한 것이라 해서 환영하여 맞이 않았다. 서울 사람들이. 당시 조선 백성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항상 지켜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천만 뿐밖에 5조약, 이게 을사조약입니다. 을사조약의 조항이 총 5개이기 때문에 5조약. 그리고 요걸 체결했던 친일파 놈도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5놈이 있었죠. 을사조약은 요 5라는 숫자랑 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자,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 대신이란 자들은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 을사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다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이게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 지금 유명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데에서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장관이란 놈들이 하면서 욕을 한 거야. 신문에다 대고서 을사조약 체결했잖아 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면서 요 글을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 발표를 했고 이걸 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가 폭발하고 울분이 폭발해서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황성신문은 정간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발행이 정지되고 그랬었는데요.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지금 친일파 논쟁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일제 말기에 약간 변해가지고 친일적인 행동들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가족들은 그 후손들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논쟁이 아직까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일 의거 활동. 의거라는 것은 이제 의로운 거사죠. 의로운 거사.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친일파 인물들을 암살하거나 처단 혹은 폭탄을 던지거나 하는 활동들을 의거 활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의거 활동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안중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를 마을빈역에서 처단을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 중요하게 알지만 나머지 인물들도 우리 수능시험이나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나철은 특히 나중에 단군을 신으로 믿는 종교인 대종교를 창설합니다. 여기 나철 밑에다가 적었어요. 대종교를 창설한 일대 교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을 해서
친일파들 5명,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5명 요놈들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실패하죠. 실패하죠. 어딨어? 되게 위에 있네. 요놈 5놈들. 얘네들을 처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장인환, 전명훈 요 두 분은 요 두 사람인데 장인환, 전명훈입니다. 요 두 사람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암살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처단했었죠. 뭐라? 아유, 전화 받고 왔습니다. 어디까지 했었지? 스티븐스를 장인환, 전명훈이 처단을 하는데 이 사람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친일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히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조선은 무지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막말을 이런저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당시 장인환, 전명훈이 샌프란시스코에 얘가 연설하고 이제 갈 때 거기서 암살을 합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서로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 역에 와가지고 스티븐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왔다가 맨 처음에 전명훈이 먼저 싸우고 있었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장인환이 빵 싸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장인환, 전명훈이 이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지역의 하와이와 특히 이제 미국 LA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 사람들을 변호해주기 위해 연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굉장히 큰 독립운동 단체인 국민회라고 하는 게 이제 2학기 때 나올 겁니다. 이 장인환, 전명훈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는 단체. 특히 애초에 이제 장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창호, 미국의 이제 독립운동 지도자였던 안창호의 단체에 가입돼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창호의 단체, 또 무슨 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국민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죠. 안중근. 여러분들 안중근 사진은 요거가 제일 유명할 거고 아마 이런 모자 쓴 사진도 유명할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죠. 우리 을사조약을 와서 체결을 하고 1대 통감으로 왔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에게 완전히 확답을 듣기 위해 조선을 이젠 넘보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듣기 위해서 하얼빈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거사를 일으키죠. 당시 안중근 혼자서 일으킨 것은 아니고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요 3명의 인물들이 같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당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를 타고서 하얼빈으로 왔었는데 암살할 기회는 총 여기 2번 있었습니다. 체가구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됐었고 하얼빈역에서 이제 러시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돼 있어서 이 2군데서 거사가 가능했고 앞에서 우덕순이랑 유동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2사람이 이제 수상하게 여긴 중국 사람 얘네 둘을 이제 감금시켰었고 하얼빈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안중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차가 도착을 했고 여기 수많은 이제 인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거사를 이제 진행을 했죠. 당시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몰라가지고 누군지 이제 유심히 지켜보다가 얘가 이제 제일 보스 같으니까는 얘를 암살을 하고 주변에 혹시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3명도 명중을 시킵니다. 안중근이 굉장히 사격의 명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여기 다렌에 있는 리순 감옥에 리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는데 여기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굉장히 당당했었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했던 것이고 일본의 침략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시 안중근을 감시했었던, 안중근이 독방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중근을 감시했었던 치바 도시치는 굉장히 미안하다. 우리 일본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중근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줬습니다. 근데 안중근은 넌 뭐 나라를 위해서 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둘 사이에 약간 좀 미묘하게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 지금도 치바 도시치 가문에서는 안중근하고 요 치바 도시치를 같이 제사를 지냅니다. 안중근은 사형 판결을 받고 나서 지금 요게 이제 동생들이랑 신부님 자기 이제 동네 신부님한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엄마가 흰색 수의를 보내주죠. 수의는 죽을 때 입는 옷. 그래서 이걸 입고 요게 사형 5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데 요 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아시아가 요 동양의 삼국이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침략을 중단해야 된다. 일본이 침략을 중단해야 된다. 만약에 일본이 이런 침략을 계속할 경우에는 아시아의 전쟁이 확대가 돼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고, 그 안중근의 경고는 결국은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나라를 먹고 나중에 중국까지 쳐들어가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안중근이고, 이재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이재명,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당시 나이가 18살인가 19살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었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사는 재미교포였었는데, 을사조약 소식을 듣고서 들어와서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이완용을 습격을 해서 군밤장 후수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완용을 총 3방을 칼로 찔러요. 그런데 당시 이완용이 수술을 받고서 살아납니다. 원래 이재명이 총이 있었는데 이거를 김구한테 뺏겼어요. 김구가 얘가 총 가지고 다니니까 애가 총 가지고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뺏었는데 설마 이완용을 습격할 줄이야. 아니, 총 있었으면 바로 이제 헤드샷이었었는데 이완용 습격 그 계획을 모르고서 김구가 뺏었었고, 나중에 김구가 이제 내가 총 안 뺏었으면 이완용 그냥 바로 원샷 원킬이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백범일지에 남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을사득약 반대 투쟁 이고, 일단 밑에 확인 문제를 봅시다. 을미의병 때부터가 아니라 을사의병 때부터 평민의병장이 나왔고, 정미의병 때 군인들이 가담했었고, 의병부대의 서울 진공작전은 호남의병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게 아니라 13도 연합부대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일 언론활동이 을사득약을 규탄했었다. 그다음 이인영은 13도 창의군, 안규홍은 호남의병, 이재명은 이완용 응진, 인용화는 순국차결, 나철은 호조감설 시도. 을미의병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신도울석이 대표적인 평민의병장,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했으나 실패했었고, 일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크게 이제 의병이 타격을 입어서 거의 국내에서는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스를 장인환 전명이 처단했었다. 유인석, 을미의병입니다. 우리 공모의 원수 나오죠. 그 다음에 최익현, 이거는 저들이 한 행위는 억압은 한 조각의 종이에 조인하여, 이게 을사조약 종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료를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는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국가의 어떤 권위가, 국가의 권한이 굉장히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일본화 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걸 지키려고 했던 국권수호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저번 우리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의병, 지금 당장 싸우자. 그리고 계몽운동, 지금은 싸우기 어렵고 힘을 키우고 나중에 싸우자 라고 하는 운동 두 가지인데, 여기는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은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특히 개화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운동입니다. 개화파들은 항상 다른 나라, 미국과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은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여러분들 진화론 알죠? 진화론. 진화론은 사람이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성장했었다. 진화하면서 이 이전에 있었던 여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앞에 뒤에 있는 종족들에게 패배해서 완전히 멸종합니다. 멸종.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생 인류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인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살아남았었던, 즉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약육강식. 약자는 강자에게 먹힌다. 적자 생존, 적응한 자만 생존하고 우수한 사람이 승리하며 열등한 사람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화론을 사회, 즉 국가에다가 적용한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사회 진화론. 즉 국가도 강한 국가만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회 진화론에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강해져야 된다.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면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교육과 산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에 따라서 주로 교육 활동과 산업 활동, 그리고 이런저런 계몽 활동들을 했었던 단체들을 애국계몽 운동 단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나오는 단체들은 전부 다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입니다. 먼저 보안회는 당시 일본이 황무지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황무지는 안 쓰는 땅이니까 조선들이 안 쓰는 땅 줘라고 했는데, 우리 땅인데 지네가 왜 가져가? 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해서 유일하게 성공시킨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엄연한 의미에서 애국계몽 운동을 했다기보다, 얘네가 왜 애국계몽 운동 단체냐면은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이런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합니다. 신문 집회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예전에 그 독립협회가 집회 활동을 해가지고 왕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었죠. 그런 것처럼 신문 혹은 집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계몽운동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유일하게 철회시켰던 단체니까 중요하고, 특히 요거는 럴 전쟁 기간 중에 있었던 일본의 요구였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럴 전쟁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말 그대로 입헌 정치를 연구하는, 즉 의회를 설립하자, 그리고 입헌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입헌 군주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단체입니다. 의회 설립과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었다. 의회를 설립해서 헌법에 입각한 정치를 하고, 군주, 즉 왕은 헌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의회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헌군주제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 실력이 강해진다. 이거는 이제 1년 남짓 잠깐 있었던 단체들인데, 대부분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단체는 여기 나오는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 헌정연구회 멤버들이 다시 만든 단체인데, 얘네도 역시 똑같이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었는데, 얘네들 단체의 특징은 전국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지점이 있어서 각 지점에서 이런저런 계몽 활동을, 강연회도 하고 계몽 활동을 하고, 월간 잡지도 발행을 합니다. 월간 잡지. 여기 뒤에 보이는 대한자강의 월보가 이게 얘네들의 월간 잡지입니다. 이게 얘네들의 월간 잡지. 보면은 자강의 방법, 자강이라는 건 강해진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교육과 산업에 있다라고 하면서 교육 산업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당시 대한자강회 혹은 이런 계몽운동 단체들의 특징이었었다. 당시 애국계몽운동을 대표하는 이승훈이라는 학자,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깨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 학생 가운데 나라를 구할 미래 민족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교육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대한자강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종퇴위 반대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일본한테 찍혀가지고 강제 해산 당하죠. 그 이후에도 뭐 대한협회 등등의 이런저런 계몽운동 단체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일본이랑 직접 싸우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지. 지금 우리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의 싸움을 피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단체들은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개화파 인물들 중에서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몇몇 친일파들이 좀 등장한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단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체인 신민회입니다. 여기서는 다 까먹어도 신민회는 까먹으면 안 돼. 신민회는 중요한 것은 실력 양성과 더불어서 무장투쟁을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력 양성이라는 것은 계몽운동 단체의 방법인데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의병운동 단체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신민회. 신, 새로울 신의 민, 국민할 때 그 민자죠. 그래서 이런 단체가 나오는데 당시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단체는 비밀단체로 활동을 합니다. 비밀결사단체로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안창호, 양기탁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안창호는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 이 사람도 미국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에서부터 독립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임시정부에까지도 이제 임시정부를 주도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나중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찍은 사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진만 알고 있을 텐데 되게 깔끔하고 젠틀해 보이는 사진인데 이렇게 고생을 평생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굉장히 많이 상했죠. 그 다음에 요 분은 양기탁이라는 분입니다. 양기탁이라는 분이고, 요것도 감옥에서 찍은 사진. 본래 이미지는 한 요런 이미지가 아닐까. 좀 깔끔했을 때는, 감옥에 있기 전에는.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참고로 여기 시민회는 웬만한 알만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김구도 여기 참여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는 김좌진 장군도 여기 신민회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 굉장히 큰 단체였었어. 큰 단체, 신민회. 얘네들의 목표는 국권을 회복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냥 나라만 되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되찾는 게 아니라 공화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공화정. 앞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왕을 없애지는 못했으니까는 군주제는 놔도 돼 입헌정치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입헌정치,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의회가 정치를 하되 왕은 놔두자는 입장이었었는데 공화정이라는 것은 왕은 필요 없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이라고 하죠. 대통령제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필요 없고 대통령 같은 걸 뽑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자. 즉 새로운 새롭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얘네들의 운동 방식은 첫 번째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이거는 모든 애국 계몽운동 단체들이 했던 운동 방식이죠. 그래서 교육과 잔업을 실시를 해서 평양의 대성학교를 안창호가 씁니다. 그리고 정주, 평양이 아니라 어디야? 이거 북한이야. 이것도 북한이야. 정주의 오산학교를 이승훈이라고 하는 아까 요분이 설립한다라고 했었죠. 평양에 있는 대성학교는 일본한테 탄압받아가지고 이제 폐교됩니다. 얼마 안 있다가 폐교되는데 오산학교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서울에 해방하고 나서 다시 지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요 오산학교 홍보 영상 이거 한번 보자. 오산 고등학교야. 살아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제가 다니는 오산고등학교입니다. 1907년 설립이 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이 넘는 전통. 도림고등학교도 한 30년 됐을걸? 됐나? 오산고등학교. 일제 치하에 어려웠던 시대에 남강 이승훈 선생은 교육에 대해서 여기 이승훈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나와있죠? 크게 세웠답니다. 우리 학교는 수많은 문인들과 독립운동가를 두지만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조만식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옛날 이 학교를 다니며 꿈을 키우고 함석헌도 독립운동가. 큰 뜻을 품었던 이 땅의 위인들 김소월 알죠? 시인 김소월. 공부하던 그 길을 매일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백석이라는 또 시인일 거야, 이 사람도 내가 알기론. 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중섭. 미술가입니다. 황순원 소설가. 남강 이승훈 선생의 교육 정신이 오산학교 지금도 굉장히 명문학교죠. 명문학교. 전통이 있는 학교니까 되게 빡세요. 여기도.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을 합니다. 도자기 회사를 만들거나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상인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일반적인 계몽운동 단체이긴 했지만, 이 시민회가 일반적인 계몽운동 단체하고는 다른 점은 아까 무장투쟁을 준비했다고 했었죠.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 남만주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 한인촌을 건설을 합니다. 여기 대성학교 뺐지. 오산학교 모습이고, 남만주 삼원보에 여기, 만주는 이제 우리나라 북한 바로 위에 이쪽 지방에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 한국인 학교랑 단체들을 설립을 합니다. 여기에 이회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자기네 집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건립하죠. 신흥 강습소를 설립을 하는데 나중에 무관학교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회영입니다. 이회영. 당시 조선에서 두 번째 부자, 왕 다음으로 부자니까 제일 부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자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회영 집안의 6형제가 이회영이고 이시영, 6형제가 남만주를 건너가서 거기에 지금 현재 돈으로 치자면 거의 한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부 다 독립운동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건설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계몽운동 세력과 그리고 의병 세력의 연대 계기를 마련하죠. 이걸 계기로 해서 얘네들도 이제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총 105명을 체포해 갑니다. 105명을 체포해 가서 결국 요 비밀단체였지만 이게 중간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105명이 체포되면서 결국 요 단체는 해체했지만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계몽운동 단체는 백성들한테 교육시키고 알리는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저런 학회들이 설립이 됐는데, 대표적인 학회는 여기 나오는 서북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설립하고 교과서 보급하고 월간 잡지 발행하고 등등 해서 민중을 계몽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서북학회는 지금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100년 전에 서북학회가 썼던 회관입니다. 여기 서북학회에서 나온 학교들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기 건국대학교랑 여기 안에서 이제 다 공부했었던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건국대, 단국대, 고려대도 맨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었어요. 고려대도 여기서 시작했고 해서 서북학회가 굉장히 중요한 학회니까는 잘 기억하고, 그다음에 언론활동, 아까 황성신문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이 유명하다고 했었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대국. 그 다음에 해외에는 신한민보, 미주 지방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만든 신문이고, 연해주는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해조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제 침략상을 굉장히 활발하게 폭로했었던 단체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 신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쳐들어온 걸 제일 적극적으로 비판했었던 그런 신문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매일신보.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고, 얘네들은 중요한 게 의병투쟁에도 긍정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당시 일본한테 빚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상, 갑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거를 홍보해 줬었던 신문사고, 그 다음에 이 계몽운동 단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병투쟁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애들인데, 의병투쟁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한매일신보 밑에서 다시 나올 거지만 나중에 이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실력 양성 운동을 하는 계몽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무장투쟁, 즉 의병의 방법도 적용을 했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의병투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병이 어디서 싸워서 이겼다 하면 막 보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계몽운동은 이런저런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은 사회 진화론을 신봉하다 보니까는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먹는 그 현실이 당연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부 지식인, 그리고 일부 지식인은 독립이 아니라 일본하고의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실력 양성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특히 의병투쟁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얘네 대한매일 신보를 빼고는 다른 애들은 의병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잘 기억하고, 밑에 확인 문제. 의병과 계몽운동으로 구분한다 맞고, 고종퇴위 반대했던 건 대한자강이고, 시민회는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한매일 신보는 의병투쟁을 호의적으로 보도했었다. 보안회가 황무지개강권 반대했었고,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입헌 정치를 추구했었고, 신민회는 의병투쟁의 공화정체를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신민회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대한자강회 취지, 그리고 교육과 산업 발달을 중요시했었다. 신민회의 정치 목적, 유신,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자. 공화정체를 만들자. 그리고 국외 독립운동기지는 남만주로 집단 이주해서 거기 삼원보라고 하는 동네로 이주해서 학교를 세웠고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다. 등등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끝.